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생생주식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속의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타임라인이 있으니 기업 속의 재무제표, 이슈 결론 등 관심 가는 파트부터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처음부터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삼지전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지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테슬라 있고 테슬라 배터리 공급업체인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I의 삼지전자가 충전과 방전 테스트를 거치는 배터리 완제품과 활성화 장비를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테슬라 납품에 따른 라인 증설 수혜가 삼성 SDI에게 가고 이게 삼지전자로 떨어질 거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 삼성 SDI, 전기차 이런 이슈만 있으면 진짜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삼지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데 그 전에 만취에서 삼성전자 말고 삼지전자에 용돈 다 투자한 주린이의 반정그당, 그만큼 이제 이름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대로 삼지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삼지전자에 대한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지전자는 1981년 설립되었고 99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무선 통신용 중계장치,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사업을 하고 있으며 2차 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ESS,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에 대해서 알아볼 때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SAMT라는 곳에서 전자부품 유통 사업을 한다. 세일 ENS에서 기계 설비 건설 부문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지전자 얘기하는데 왜 계열사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지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삼지전자는 에너지 솔루션 부문과 통신기기 장비 부문이 따로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에는 2차 전지 관련 장비 충반전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게 납품하는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기기 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LG U+ 중계기 관련된 마켓 시어에서 삼지전자가 70% 정도 차지할 만큼 중계기 관련해서도 꽤 잔뼈가 굵다. 그러한 곳이 삼지전자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삼지전자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세일 ENS랑 SAMT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삼지전자는 SAMT의 49.8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세일 ENS의 5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얘네의 매출이 삼지전자 연결 재무제표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매출이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SAMT의 매출 비중이 77%, 그리고 세일 ENS의 매출 비중이 17%,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삼지전자 전체로 봤을 때 1조가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삼지전자는 5%밖에 진짜 삼지전자는 5%밖에 매출을 못 일으키고 있고 SAMT가 77%, 세일 ENS가 17%. 그러니까 삼지전자보다는 계열사가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MT에 대해서 알아보면 SAMT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델 이런 데에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2019년도 기준으로 9,100억의 매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업이익이 337억입니다. 박리담회식으로 싸게 팔아 넘기는 형태인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연간 한 2%, 3%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상당히 높으나 영업이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기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MT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다음으로는 세일 ENS인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 한라, SK건설 이러한 대기업들이랑 협력 관계를 맺고 아파트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플랜트,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 같은 곳에서 건설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2천억으로 삼지전자 전체에서 한 17.5%의
이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지전자는 그들의 이제 매출보다는 SAMT나 이제 셀 ENS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지전자에 대한 이제 주가 분석을 할 텐데요. 우리의 테멘,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가 언급된과 동시에 이제 삼지전자의 주가가 미친 듯이 아침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빠진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9년에 상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크게 이제 주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가 2016년, 17년 5G가 이제 뜰 거다라는 게 언급되면서 이제 17년, 18년, 19년 이때부터는 이제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환경 컨센서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주는 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분석된 게 많았죠. 19년에는 한 번. 근데 19년 6월 이후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분석한 자료가 없을 만큼 요즘에는 이슈가 뜸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다시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지전자 재무제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9분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40분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3분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아졌고 당기 순이익 또한 이제 괜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당기 순이익도 다 좋아졌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자산도 좋아졌고 부채 비율이 조금 이제 는 것 같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지전자의 이제 연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에는 8천억, 2016년에는 1조 1천억, 2017년에는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매출액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뭐 2017년에는 500억이 됐지만 다시 300억 되는 등 이제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안 되면서 주주들한테 크게 매력이 있는 식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이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삼지전자의 이제 재무상태표인데요. 자산이 뭐 괜찮아졌고 부채를 이제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부채 비율이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론 2018년에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을 이제 꽤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이제 가산에 있는 삼지전자 부지를 이제 공장 부지를 판매를 했어요. 9억 원에. 그렇게 판매 손익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현금 자산까지 더해서 이 500억 정도를 마련했다고 해요. 이 500억을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상환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얘네가 이제 삼지전자가 주주들한테 나름의 우리 재무 상태를 이제 우리가 경영을 좀 제대로 열심히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흔들리니까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20만 주를 이제 취득하는 등 나름 주주를 위한 주주를 생각해서 너네가 영업이익률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꺼려지잖아. 근데 우리는 자사주도 사고 부채도 상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을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이슈에 관해서는 오늘 테슬라 그리고 삼성 SDI 관련해서 삼지전자가 떴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예를 들어서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국내 유일한 이제 기업이다. 삼성 파운드리 관련 수혜주다. 이러한 것을 나왔지만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제대로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삼지전자도 진짜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얘는 진짜 맞아? 라고 확인해 보려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삼지전자가 이제 삼성 SDI에 이제 납품하는 장비입니다. 사이클러랑 포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의 성능, 수명을 검사하는 기계고요. 그리고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활성화를 체크하는 그러한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충반전 시스템 이 사이클러를 이제 납품을 시작했고 18년부터는 SDI의 이러한 포메이션 활성화 장치를 이제 납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제조 과정 중에 이제 후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뭐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한 30%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2차 전지가 날아갈 때마다 삼지전자의 사이클러나 포메이션 이러한 장비들도 같이 날아가서 삼지전자에도 괜찮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 부문인데 그 2차 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관련해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에 434억으로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근데 삼지전자의 전체 매출에서는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SAMT가 77% 그리고 세일ENS가 17%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2차 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삼지전자의 전체 매출 중에 3.7%밖에 안 되는 이제 매출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13년부터 시작했고 근데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 SDI에게 이제 납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 분기에 190억의 매출을 일으켰고 이번 분기에는 434억의 매출을 일으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포션이 적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매출이 점점 크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더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에 있어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아까 SAMT가 박리담회식으로 팔아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은 것을 봤잖아요. 뭐 2%, 3%밖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그리고 건설 부문 있어서도 여기도 한 2, 3%? 3%뭐 다 합쳐서 이제 2, 3%밖에 안 되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네가 2차 전지에서 매출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영업이익률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나왔던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삼지전자 5G 수주 본격화, 2차 전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저희가 아까 매출표에서도 봤듯이 2019년보다 2020년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어쨌든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 올라가면 갈수록 삼지전자에 대한 이제 실적도 더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삼지전자에 대한 이제 이슈 두 번째를 볼 텐데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이제 뉴딜 정책을 열심히 이제 지원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린 뉴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걸 볼 텐데 삼지전자 에너지 사업은 건물과 토지 등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종합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태양광 패널 및 인버터의 판매, 시공, 운영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2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태양광 모듈과 ESS 배터리 설치가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제 삼지전자는 ESS라고 해서 전력 저장 장치를 하는데 이제 전기가 이제 들어오고 이거를 꾸준하게 저장하고 있다가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랑 풍력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고 저장하고 있고 공급하는 게 일정하지 않아서 어쨌든 ESS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인다. 그리고 삼지전자는 이제 ESS를 잘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지전자 이제 홈페이지랑 삼지전자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봤을 때는 어쨌든 삼지전자도 태양광이나 뭐 2차 전지 이쪽 관련해서 얘네가 최근에 되게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도 SAMT랑 뭐 세일ENS를 제외하고 삼지전자만 이제 별도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태양광 관련된 게
이제 삼지전자의 매출의 한 60% 가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가 이제 그 나머지의 33%에서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튼 얘네가 태양광, 뭐 ESS 이쪽 관련해서 열심히 포커스를 맞춰서 주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뭐 열심히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할 텐데, 우리가 그쪽이랑 관련해서 ESS의 장점이 있으니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나름의 호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전자는 예전부터 통신 장비 관련해서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5G 수혜주로 불릴 만큼 통신 장비, 뭐 소형 기지국 장비, 중계기 등 이러한 통신기기 장비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했고, 그리고 뭐 LG U+에서 마켓 셰어 70%를 이제 비중을 차지할 만큼 꽤나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는 멈추지 않고 일본 쪽으로도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2013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보듯이 일본에서도 통신 이제 중계기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이제 일본에다가 삼지전자 이제 일본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더 수출할 수 있게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다각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삼지전자는 일본 쪽으로 수출에 있어서는 크게 재미를 못 봤었는데, 이제 자회사도 넘어가 있고 2020년에 수주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5G 시장이 이제 일본에서 확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도 이제 삼지전자의 호재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삼지전자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호재라고 불릴 수 있을 것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좋을 건가? 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느 기업이든 악재는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삼지전자의 매출 중에 SAMT와 세일 ENS에 대한 매출이 너무 크다, 여기에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걸 봤잖아요. 삼지전자 그들만의 매출은 이제 5%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SAMT랑 세일 ENS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큰데, 삼지전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SAMT와 세일 ENS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SAMT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는 부품 고도화되고 수요 산업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예상되나, 하지만 수출 단가 하락 압력 등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글로벌 교체 수요로 소폭 성장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출하량 감소, 수출 위축, 세트 제품의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려운 환경이 예상된다. 봤을 때 뭐 지금까지는 매출도 잘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쨌든 위험하긴 하다, 삼지전자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는 어쨌든 SAMT의 매출에 지금 편승해 있다? 얘네가 먹여 살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SAMT가 잘 돼야지만 삼지전자도 잘 되는데, 내 SAMT가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뭐 경쟁이 심화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리에네스가 17년부터 18년, 19년, 20년까지 그래도 꽤 괜찮은 건설 이제 수주를 따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SAMT는 조금 이제 시장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하지만 세리에네스는 이제 건설 수주를 잘 따내면서 이게 상세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리에네스가 여태까지 따낸 수주 관련된 건데,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아주 많은 수주를 따냈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반도체 관련된 하이테크 부문의 이제 수주인데요. SK, 삼성물산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0년